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결정타는 부실학교 참석 등 연구비 유용 문제였습니다. 과학계는 정부 연구개발비 유용을 검증하거나 예방할 시스템이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복잡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에는 황사까지 더해질 수 있어 3월 못지않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과기부가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5일 예정된 세계 최초 5G 통신기술 상용화나 유료방송 시장 각종 현안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이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청문회에서도 두 아들의 황제 유학과 장남의 인턴 특혜 채용, 연구비로 배우자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명 또한 미흡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 그냥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그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과학계는 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조 후보자의 낙마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 후보가 지명된다고 해도 인선과 청문회에 한 달 정도 걸려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퇴임이 결정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처를 이끌겠지만 각종 정책 추진에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는 5일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시기에 망 중립성과 상호 접속료 등 주요 정책 개편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달 말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 결정에 따른 대안 마련이나 유료방송 시장 재편 등 현안들도 삐걱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번 조동호 후보자의 낙마는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비 유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정부의 돈은 주인 없는 돈이란 인식 아래 이를 규제하거나 검증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배우자 항공권 연구비 유용 의혹. 조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4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36번 동행했는데 배우자 항공료 등 연구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그다음 후보자 출장 시 동행한 사람들의 내역, 이 내역을 주셔야만 아마도 연구 과제비에 다른 어떤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속적인 해명 요구에도 조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유용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부실학회 참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가자는 1,300여 명으로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에 달합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카이스트는 와세카 오미스 등 2개 학회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비 유용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거나 예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속된 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예를 들어서 검증 절차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출장 갔다 오면 그냥 그 서류 제출하면 끝이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한계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실학회 참가 비용으로 정부가 회수하겠다고 밝힌 돈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 아래 연구개발비를 쌈짓돈처럼 마구 쓰는 고질적인 병폐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은 5세대 이동통신 5G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20살 이상 59살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5%가 5G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리 어답터 등의 사용 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은 26.9%였고 이용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9.6%에 그쳤습니다. 5G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로는 초고속 속도를 체감하고 싶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많았고 신기술을 남보다 먼저 사용하고 싶다거나 고화질 동영상을 끊김없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생선과 신선식품 중에서 어떤 경우에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다소 복잡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된 첫날. 바나나 송이를 비닐봉투에 담아 계산하려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비닐봉투를 반납합니다. 바나나 저기 하려고. 근데 여기 반환했습니다. 한 번 포장된 생선이지만 물기가 흐를까 봐 일회용 봉투에 다시 담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저희가 일회용품을 일회용 투명봉투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산물은 이렇게 패킹이 됐어도 집에 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이 국물이 다 새요. 속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 번 포장한 제품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마트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이버가 모바일 웹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빼는 등 전면 개편을 단행합니다. 네이버는 내일부터 모바일 웹을 검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모바일 웹페이지가 처음 선을 보인 지 10년 만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개편안을 6개월여 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편 후 첫 화면은 검색창과 서비스 바로가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뉴스 5개와 사진 2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 기존 첫 화면의 최상단에 있는 항목은 빠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겨야 이용할 수 있는 뉴스 섹션은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가 자체 편집한 뉴스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편집된 개인 맞춤형 뉴스 등 2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나 모바일 웹보다 사용자가 2배가량 많은 모바일 앱의 첫 화면은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있는 기존 버전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쌀쌀하겠고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서울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수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다 목요일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꽃샘 추위 덕분에 최근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는 황사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이 사라지고 잿빛 먼지 도매 갇힌 도심.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숨쉬기가 두려웠던 지난달 초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주기적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에는 7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불명예 기록까지 세워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공습 사태는 3월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서울의 3월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6 마이크로그램.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3월은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입니다. 특히 올봄은 중국발 스모그 영향에다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더 짙어지고 오래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의 첫날, 봄 시샘 추위로 공기는 잠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예년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공습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황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3월 못지않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4월 하늘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는 플라즈마 공정 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군부대 차량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대기 오염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출가스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 온실가스로 그동안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골치였던 온실가스를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필터에 먼저 포집한 이후에 필터에 포집된 미세먼지를 플라즈마 버너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공군 경유 차량 2대에 1년 동안 플라즈마 버너 장치를 장착해 시범 운용한 결과 매연 배출량이 90%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소형 플라즈마 장치로 기존 경유차의 매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군이 손을 잡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기술이 군부대 현대화와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현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시범 적용을 통해 플라즈마 버너 장치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용 차량의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적도 태평양 부근에서 나타나는 시계 방향 대기 순환인 워커 순환의 강화는 기후 시스템 내의 자연 변동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은 워커 순환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보다 자연 변동성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에 강하게 관찰된 워커 순환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감소시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워커 순환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다양한 기후 모델 실험 내용을 함께 연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인간 활동이 열대 지역 대규모 대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전 지구를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정확한 기후 시스템 관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DHD를 앓는 아동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ADHD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닌데요. 신경정신질환계의 감기라고 불리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의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입니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그 증상이 두드러지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오넷 사이언스데이 내본 보고서 시간에는 ADH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